히틀러가 이 원자폭탄 원리를 그럼 제일 처음 갖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당시만 해도 실제로 핵 분열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을지는 연구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1939년 4월에 우라늄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사람이 괴팅겐 대학교에서 오펜하이머와 잠깐 함께 공부하기도 했던 천재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였습니다. 아이젠베르크. 정원 씨, 그래서 이 원자폭탄 개발을 둘러싸고 뭐 미국과 독일에서는 서로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이런 신경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핵분열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퍼진 뒤에 미국과 독일의 과학자들이 저쪽이 먼저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다는데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이 미국이랑 독일로 나눠져서 있는 상황이니까 서로 적이 되고 경쟁 상대가 되고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해요. 특히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온 과학자들은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만들 경우에 전 세계가 나치 독일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1939년 8월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아인슈타인의 서명이 담긴 편지를 보냈는데요. This new phenomenon would also lead to the construction of bombs, and it is conceivable that extremely powerful bombs of a new type may thus be constructed. A single bomb of this type carried by a boat and exploded in a port might very well destroy the whole port together with some of the surrounding territory. 과학자들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독일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이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밀리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편지를 보내고 딱 한 달 뒤인 1939년 9월 1일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이 진행될수록 원자폭탄을 둘러싼 세계 정세는 더욱 첨예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을 원자폭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세력을 키운 독일이 원자폭탄의 재료들을 확보했던 거예요. 독일은 전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원자폭탄의 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독일이 점령한 체코슬로바키아에는 고품질의 우라늄이 생산되는 요아임스탈 광산이 있었고, 또 1940년에 벨기에를 지배하에 두면서 벨기에 식민지인 콩고 자이르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우라늄 광산까지 차지하게 된 겁니다. 와, 대박이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뭐 한두 기 정도의 원자폭탄은 그냥 충분히 가능했던 엄청난 양의 우라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비상사태네요. 이렇게 이제 독일이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인다는 첩보를 가장 먼저 입수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은 영국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원자폭탄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도 전에 개발을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런던 대공습이 시작이 된 겁니다.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독일 공군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격하면서 아주 런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처칠은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서 원자폭탄의 기본 설계, 작동 방식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보고서를 미국에 전부 전하게 됩니다. 아, 이런 소식을 들은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10월 9일에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본격적으로 원자폭탄 개발 회의에 얼굴을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우라늄 235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라늄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들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회의 참가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크리스 씨, 그 과학자들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쓴 거는 전쟁 전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루즈벨트 그때 대선이 있었는데 자녀들을 전쟁 내보내지 않겠다 공약했기 때문이에요. Your boys are not going to be sent into any foreign war. 바로 이때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에 속도를 붙여줬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42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거예요. 진주만. 이후 미국은 일본과 독일에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이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드디어 시작이네. 그리고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1942년 8월 13일 그 유명한 초대형 극비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죠. 독일에는 우라늄 클럽이 있었으면 미국에는 맨하탄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정원 씨, 근데 진짜 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 맨하탄 사무실에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에는 총 13만 명의 인원과 20억 달러가 들어오는데요.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약 44조 3천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와, 대박. 특히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는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대거 동참을 하는데요. 리차드 파인만과 함께 엔리코 페르미, 폰 노이만 등 유명한 과학자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과학자들을 이끌면서 프로젝트를 지휘할 연구소장에 38살의 젊은 물리학자 오펜하이머가 임명이 됩니다.